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123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20조부터 122조까지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조문을 봤어요. 이제 뭘 봐야 돼요? 그렇게 선임한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뭐냐. 그게 123조죠. 복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1항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권한이란 복대리권을 말하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결국 복대리권은요,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요. 또 이 복대리권의 이 권한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복대리인의 권한 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복대리인의 그 권한 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 대리권의 범위가 같다면 대리권 권한 내 이렇게 되겠죠. 범위 내. 작다면 대리권보다 작은 요 복대리인 권한 내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복대리인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누굴 대리한다고요? 본인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다 부탁을 했고 땅을 팔아달라. 을이 또다시 병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병이 갑수의 땅을 매매할 때, 즉 대리 행위를 할 때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니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본인의 대리인인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라고 되죠.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을에 수수료 계약을 했다. 요게 보통 위임계약이 됩니다. 위임계약. 이렇게 계약을 하면 수권행위 외에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이외에 플러스 수수료 약정을 했다. 야, 네가 잘 팔아주면 대금의 10%를 내가 수수료를 줄게. 요 수수료 주기로 하는 계약, 일을 맡기면서 수수료 주는 계약이 보통 위임계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임계약이 있으면 맡긴 사람을 위임인이라 하고, 일을 맡긴 사람을 위임인이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일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수수료 10%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그걸 보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일을 맡기면서 갑과 을 사이 수수료 계약을 함으로써 을이 갑에게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을이 병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 을이 병을 선임했을 때 갑이 병을 따로 불러서 병하고 요 수수료 계약을 따로 하느냐? 보통은 안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수수료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만 있고 갑병 사이에는 없으니까 일은 병이 하고 수수료는 을이 챙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마련된 게 122조 2항이다.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 이렇게 위임계약 등을 통해서 을이 갑에게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는 따로 위임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122조 2항에 의해서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때 제3자는 상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3자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됐든 복대리인이 됐든 제3자, 즉 상대방과의 사이에 권리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리 행위를 통한 각종 권리와 의무는 깡그리 본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과 제3자, 즉 정과의 사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권리 의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본인에게, 복대리는 본인에게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어렵지 않죠? 권한 내에서라는 말은 복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그랬죠. 그 종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다?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 우리 114조 기억나시죠? 복대리인 본인과 제3자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중에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고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럼 대리인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 따위를 갖게 되는데, 복대리인도 본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역시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설명이 밑에 있는 거죠. 자료 뽑아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료는 어디서 뽑지요? 네이버 카페 이지원 페이스에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쫙 조문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기출지문이 좀 많네요. 복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땡.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인 건 맞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복임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대리행위라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해야 돼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수권행위일 뿐, 이거 수권행위일 뿐, 대리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복대리인이 제3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대리행위겠죠. 누구를 현명해야 돼요? 본인 이름을 현명해야 되죠. 대리인 현명하면 큰일 나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자,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무권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권대리. 이제 나중에 봅니다. 이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후 인정, 추인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의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라는 놈이 되고요.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추후 인정, 추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130조 이하에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 따위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대리인이 본인에게 비용이나 보수 청구권이 있다면 복대리인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조문 기억나실란가? 기억 안 나시면 115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인, 대리인이 아니고 복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지문이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틀렸죠. 그죠? 복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요 밑에 거는 엉뚱한 해설이네요. 지우시면 됩니다.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지문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이게 기출지문인데 여기로 와 있네요. 요 기출지문 요 밑으로 뽑으세요. 자, 위에 거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고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출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특히 본인을 대리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123조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